다음으론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행동을 보이며 산만한 아이의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한 가지 놀이에 집중하는데 몇 초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착석이 힘들어서 다른 영유아가 함께 하는 활동을 끝까지 마치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다 보니 옆 친구를 괴롭히고 그래서 종종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만한 행동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추신경계 발달의 미성숙이 원인이거나 주의 집중과 관련된 내부의 장애로 기분, 주의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결함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며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이나 지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과 주의 소음을 구분하기 어려워 주의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가 지나치게 지시적이거나 간섭이 많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영유아도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아서 심리적인 불안과 자신감 부족으로 산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이 무질서하고 정리되지 않은 채로 지속될 경우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어 산만해집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문제는 영양이 관련되기도 합니다.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배가 고프거나 특정한 음식에 지나친 알레르기가 있다면 불안해지면서 산만함을 보이는 게 원인입니다. 이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자극에 초점을 맞추거나 적절한 자극에 집중해야 할 때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는 경향 때문에 보육실에서 수행 기능이 방해를 받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도 매우 짧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어떤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충동성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하는 것,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잉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데 지나친 활동성과 충동성으로 침착하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여 항상 움직이고 뛰어다니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뛰어다녀 물건을 넘어지게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의는 아니지만 잘 부딪혀 사람을 다치게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들과의 활동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특성이며 목적의식과 조직력이 부족하여 집단생활 안에서 규칙이나 질서 지키기가 잘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하여 실수를 반복하며 활동을 하다가도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산만한 행동을 가진 아이의 문제 행동 지도 기법에 있어서는 영유아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하는 일 외에는 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때 교사가 부모도 함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산만해지는 기회를 감소시키며 이후의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부주의하고 산만한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등의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거나 조용히 앉아있는 순간에 칭찬을 해주며 지도합니다. 주변을 정리하여 자극을 받지 않도록
책상 위나 놀잇감 정리함 등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영유아가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진행해 보기도 하며 하루 일과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이행해 보거나 과제를 할 때 옆에서 차분하게 격려하면서 끝까지 돕도록 합니다. 영유아가 목표 행동을 명확하게 상의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여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기로 한 보상을 박탈한다. 또한 지켰을 경우에는 정한 보상을 충분히 주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도록 지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행동 사례로 지나치게 의존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행동, 자주 우는 행동, 네 번째로 과도하게 수줍음을 타거나 위축되어 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행동 사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의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활동을 하면서 나 못해, 안 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사소한 일도 자신이 먼저 시도하기보다는 주변의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맞는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혼자 해보도록 유도하면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울거나 떼를 쓰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아이의 행동 특성이라 보면 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동의 원인을 살펴보면 과도하게 보호하고 허용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 의존적인 행동을 자극받게 됩니다. 일부의 유아는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부모의 반응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학습을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부모나 교사가 귀엽다고만 판단하고 다 해주게 되면 유아는 하여금 의존적인 행동을 더 야기하게 됩니다. 부모가 양육할 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엄격하여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하고 따르도록 하게 됩니다. 이때 성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므로 매번 확인하여 의존성을 지니게 됩니다. 부모나 교사의 조급한 개입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과 비교해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성인만큼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상대적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혼자 시도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학습되는 경우도 원인입니다. 부모나 교사가 자신의 불안도가 높아 유아를 믿지 못하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아는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적으로 성인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의존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에 문제가 있을 때 분리불안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유아로 하여금 더 밀착하게 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반응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인 중에 또 하나인 것은 의존적인 행동을 보여야만 부모나 교사의 관심을 보였던 경험을 학습하게 되면 그런 행동을 일상적으로 나타내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떼를 쓰는 퇴행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장기간 질병을 앓았던 경우에 의존성이 높을 수 있다. 이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애정을 쏟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규칙을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가진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알아서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울거나 화내거나 떼를 쓰기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선택한 의존적 행동이 효과가 있다고 여기면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큰 소리로 울거나 손과 발을 버둥거리며 투정 부리기, 바닥에 눕기 등의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간헐적으로 만나볼 수 있죠.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부모나 교사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잃고 심하게 체벌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항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나 흥미, 호기심 등을 보이고 시작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게 되겠죠. 또한 의존적인 유아는 표면적으로 발달이 늦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방법, 즉 징징거림이나 울음으로 표현하게도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행동 지도의 기법을 살펴보면 부모나 교사의 조급한 개입이 반복될수록 유아는 손가락만으로 가리키며 요구하거나 쉽게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유아의 칭얼거림에 지친 성인은 요구를 쉽게 들어주게 되는데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빼앗고 있는 것이다 여겨집니다. 유아기에는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성인이 개입하여 해결을 해준다면 유아는 자신이 직접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의존심이 강한 유아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교사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럴 때는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중간중간에 칭찬 격려를 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충분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부모나 교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그치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거나 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스로 놀이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잇감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정해진 형태가 없이 직접 만들어야 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도성을 높여주거나 즉 두드리거나 쌓고 만들어서 결과물을 봄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습니다. 다음 사례로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행동을 하는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 현장에서 또래와 말을 하면서 대화의 대부분이 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사가 지적하면서 다른 말을 사용하도록 시도하지만 일행이 되지 않고 계속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동작을 취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는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행동의 원인을 살펴보면 욕을 하는 행위 자체가 공격성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직접적인 폭력성을 표출할 수는 없으므로
덜 위험한 공격 행동으로서 욕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원인이 됩니다. 욕을 하는 주변의 사람이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모방하여 따라하기도 하며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욕을 하거나 강하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위축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즉,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여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또래 집단 내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런 언어와 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강렬한 공격성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접하며 엄한 규칙을 적용하거나 금지당한 경험을 많이 한 경우 내면의 분노를 욕하는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고 좌절감에 시달리는 아이일수록 더욱 문제 행동을 빈번하게 나타냅니다.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표현과 문제 상황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을 가진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이 어린 유아일수록 주변의 성인들이 하는 욕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발달 특성상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 환경에서 모방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기도 하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여겨지거나 놀림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복수의 감정으로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래와 함께 놀이할 때 자신은 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래가 잘 수행해냈을 때 이에 대한 심술이나 분노를 부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자신이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면서 표현하다가 심하면 물건을 던지는 등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우월감, 자신감을 건강하지 않는 방법으로 습득하게 되므로 습관으로 강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원인과 특징을 가지고 문제 행조 지도를 기법을 살펴보면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일 경우 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동시에 해당 아이의 장점이나 능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욕 대신에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며 욕이나 부정적인 협박성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해시키고 다른 대안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규제하며 통제를 하기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적용 가능한 규칙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천천히 시도하도록 도움을 주면 되겠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화를 심하게 내거나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분노와 욕구 불만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을 인식시키고 설명했음에도 변화가 더딘 경우 아이가 가장 즐기는 놀이나 활동 등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예컨대 TV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그동안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고자 노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욕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바로 칭찬을 해주거나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자주 우는 행동을 보이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이 울지 않아서 순한 기질의 아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점차 자라면서 또래들에 비해 잘 울고 동생과 갈등이 생기면 어린 동생보다도 자주 우는 행동을 보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작은 일에 눈물을 보이고 이유를 물어보아도 시원하게 답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이 자주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울면서 떼를 쓰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주 우는 행동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울기는 생애 최초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분노, 아픔,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울음을 통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는 행동이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가보적인 양육 방식은 유아 스스로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거나 자기 방어를 위해 웁니다. 또한 크게 다치거나 나무라지 않았는데 아이가 눈물을 잘 보이는 경우 울음으로 표현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에 강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고 나면 동생이나 형이 혼났다든지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 엄마가 지나치게 아이 편을 들어준다든가 울음을 달래기 위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보여준다면 울기의 위력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큰 목소리로 우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유아는 성인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기도 하며 형제 자매들이 많거나 같은 또래 속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애정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경우 주위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우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한 경우이거나 신경이 과민하고 신체적으로 허약한 경우에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빈번히 우는 행동을 보인다면 유아의 생활에서 급격하게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처음 입학을 하는 경우라면 유아들에게는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이 충격적인 경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 다음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자신의 욕구 표현으로 행했다면 점차 감정 조절의 방법을 학습하고 전달 방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는 횟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울음을 터뜨리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 불안, 긴장,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울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는 행동을 보이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떼를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징징거리는 형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문제행동 지도의 기법으로 풀어나간다면 우선은 아동의 우는 이유에 대해 알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우는 상황은 대부분 위축되고 외롭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함을 느끼는 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는 유아가 연령에 맞지 않게 울음으로 표현한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창피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다그치거나 나무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 위축되고 외롭고 억울한 감정을 야기할 뿐이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억압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서 교육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문제 행동 유형별로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나누어 보면서 주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